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주부 글로벌마켓 승부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나, 아나운서 유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에 앞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투자의 결과와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의 계좌,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 따라서 우리가 또 체크해봐야 하는 글로벌 이슈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여러분의 계좌 채워갈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봤는데요. 우리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있죠. 수익을 보려는 자 준비가 철저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준비라는 게 혼자 했을 때 참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쉽지 않은 준비 저희가 쉽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정 앵커와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코주부 글로벌 마켓 승부사 시간에서는요, 글로벌 이슈 속에서 알아볼 수 있는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과 또 유망 업종, 종목까지 함께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2부에 이어서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 종목 상담,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저희 멘토님께서 또 친절하게 종목 상담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찍으신 뒤에 입장하시면 또 노란 톡방 안에서 종목 상담 이어가실 수가 있고요. 전화번호도 생방송 중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셔도 저희 방송 중에 종목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026007-8339번 이번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상담 시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2부에 이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3부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포 이현민 멘토님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지금 봤네요. 일단은 3부에는 3부인가요, 이게? 그렇죠. 네, 3부에는 제가 또 밑에서 앉아서 또 진행을 하게 됐어요. 제 표정이 좀 좋아지신 걸 보이시죠? 네, 앉았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종목 상담을 좀 더 심도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언제든지 궁금하신 분들은 번호가 몇 번이었죠? 026007-8339번입니다. 네네. 글로 뭐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026007-8339번 저희 생방송 중에 열려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이현민 멘토님께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시원하게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지금 생방송 중에 입장하셔야만 열려있는 전화번호 지금 바로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겠죠. 많은 분들이 노란톡방 안에서도 상담을 기다려 왔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네요. 해당 종목은 우주항공 섹터 또 방산 관련주로도 묶여있는 종목이죠. 해당 종목 매수가 92,300원에 비중 10% 담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종가 107,500원으로 매수가 대비했을 때 상승 추세에 올라와 있는 종목이네요. 오늘도 4% 넘게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나타냈는데요. 아무래도 목표가를 얼만큼 잡아야 할지 궁금해서 상담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멘토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한국판 스페이스X라고 좀 불리고 있죠. 그리고 올해부터 2027년까지 누리호 3기를 이제 제작을 하고 4회 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발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산업은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부에서도 계속 윤석열 정부부터 계속 좀 밀어주고 있는 모습이 있죠. 네. 우주항공청 설립 이런 부분들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꾸준히 좋게 보셔도 굉장히 괜찮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쨌든 방산에도 관련이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우주항공, 방산 이렇게 관련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제일 중요하게 좀 보고 있는 포인트가 신고가 영역이에요. 지금 10만 원대가 어느 정도 좀 저항대로 작용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좀 깔끔하게 뚫어졌죠. 깔끔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현재 11만 원대까지 지금 11만 원 때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10만 7,500원에 이제 종가가 마무리가 돼 있는 모습이죠. 네. 지금 보시면은 제가 볼 때 추가적인 슈팅은 저는 개인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지금 9일째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꽤 괜찮은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가 영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신고가 영역에서는 누구도 물린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너도 나도 우리도 누구도 물려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심리가 발동하냐? 우리가 좀 밑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이제 발동하겠죠. 그 차익 실현 욕구만 우리 매수세가 이기면 종목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들을 좀 중점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익이 제가 볼 때는 한 10% 이상 일단은 15% 정도 뭐 나실 것 같은데 10% 정도의 비중을 지금 담고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는 제가 볼 때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신고가 영역이니까 수익 실현을 한 절반 정도 하시고 네. 나머지 5%로 대시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끌고 가면서 10만 원대가 조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포인트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 10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끌고 가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전략을 그렇게 좀 짜시고 이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보실 거면은 뭐 매수가인 92,300원까지 나머지 비중은 제가 볼 때는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로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또 윤석열 정부가 정부 수혜주로 또 밀고 있는 만큼 우리 계속해서 또 앞으로 상승 모멘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중 10% 담고 계시는데요. 멘토님께서 5% 반절 비중은 좀 수익 실현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좀 홀딩 전략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종목 바로 이어서 또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엠로인데요. 우리 이현미 멘토님 노란톡방 안에서 또 엠로에 관한 이야기들 상당히 많이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고민을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매수가 42,200원이십니다. 비중은 50%. 비중이 상당히 커서 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 상황 먼저 살펴볼게요. 오늘은 54,9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매수가 42,200원. 그렇다면 이미 좀 수익을 실현을 하셨어도 됐을 것 같은데 지금 비중이 50%예요. 우리 멘토님께 상담 부탁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좀 욕심이 나는 종목이라서 그런가 아직 봐요. 비중을 줄이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또 이 종목 노란톡방 안에서 한참 얘기가 많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 명을 딱 듣자마자 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멘토님, 엠로에 네. 대한 이야기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엠로가 이분이 누군지 압니다, 제가. 제가 이제 종목 상담을 사실 종목 상담을 여기저기서 이제 해달라고 많이 해서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이 좀 참여를 요즘에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네. 노란톡방에서 제가 종목 상담을 좀 받아서 몇 종목은 받아 나왔어요. 근데 이 종목도 노란톡방에서 종목 상담을 이제 신청을 받아서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지금 엠로님이 원래 비중이 100%였어요. 1차 수익 실현을 하셔서 50%가 이제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50%로 그럼 알겠습니다. 엠로님이 뭔가 좀 아쉬워하시는 부분이 원래 있으셔서 가지고 그럼 50% 수익 실현 하시고 50%로 한번 그러면 홀딩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뭐 좀 어떤 베팅을 한번 해보십시오. 약간 이렇게 돼서 이런 전략을 짰는데 네.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분은 뭐 괜찮은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엠로가 그 삼성 SDS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인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인데 어떤 또 시세가 더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리 너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부분들 봤을 땐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 봤을 때 아직까지 50%를 홀딩하는 건 저는 뭐 나쁘진 않다. 하지만 11선 지금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11선과 어떻게 보면 51,000원, 51,500원 정도 라인에서 만약에 버텨주지 못하면 우리가 비중은 반 정도는 조금 더 줄이고 나머지 네. 25%로 한번 우리가 끝까지 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엠로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뭐 여기저기서 들리는 얘기가 있긴 한데 뭐 더 주가가 간다는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긴 해요. 하지만 이런 소리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소리만 믿고 뭐 계속 우리가 홀딩하겠다 이런 거는 사실 좋지 않고요. 그런 소리는 어느 정도 이제 듣긴 하지만 우리가 대응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선 제가 볼 때는 11선 정도를 좀 주요 포인트로 보시고 11선 지지를 못 받는다면 우리가 절반은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25%로 매수가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번 홀딩을 해보겠다 이런 전략으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한 분
한 분 기억을 잘 해주고 계시네요. 멘토님께서 이 엠로 같은 경우에는 이 시청자분께서 또 100% 비중에서 50% 정도 수익 청산을 하시고 끌고 가고 계신데 이 비중도 조금 청산을 하시면서 끌고 가는 전략 챙겨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노란톡방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시청자분이시니까 우리 계속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 대응 전략 잡아가시면 더 큰 수익률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전략 만나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분 한 분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이 기회입니다.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픈톡방 하단에 있는 QR코드로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QR코드에 가져다만 되시면요. 노란색 링크 뜨니까요.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상담은요. 또 바로 생방송 중에 전화 상담이 있다라고 합니다.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전화 주셨나요? 넷패스요. 넷패스요. 넷패스 반도체 관련주로도 알려진 종목이죠. 해당 종목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될까요? 27,000원에 15%요. 네, 매수가 27,000원에 비중 15%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넷패스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90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오늘 3%대 하락을 보였네요. 조금 매수가 대비했을 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시청자분께서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넷패스 어떤 이유에서 매수하셨을까요? AI 반도체가 좀 전망이 있어서 매수를 했는데요. 목표가하고 손절가가 궁금해서요. 아무래도 제대로 된 이슈를 알고 접근하신 것 같은데 하락하는 추세에 조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멘토님 통해서 목표가와 손절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넷패스 AI 반도체죠, 사실. 그래서 반도체 중에는 AI 반도체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은 다른 반도체들보다 사실 반도체가 업황의 그 사이클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또 이번 주에 7일 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좀 나오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실적이 분명히 안 좋을 거예요. 하지만 안 좋은 건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좋더라도 앞으로의 이제 전망이 중요한데 반도체 사이클에서 지금은 하락 사이클인데 이번 연도에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이제 저점을 찍으면 이제 돌릴 수가 있어요, 반도체는. 그래서 돌려준다면 반도체 업종들이 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가 포인트고요. 거기다가 이제 AI 반도체는 사실 기존에 있던 반도체들보다 새롭게 추가가 되니까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가격적인 이제 전략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넷패스가 시가총액이 5,500억 정도 되는 회사이네요. 그리고 지금 27,000원에 매수를 하셨잖아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최근 이제 너무 고점에 매수를 하셨다. 최근 이제 슈팅이 나올 때 고점에서 이제 더 가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아마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딱 맞고 27,000원 라인에 딱 맞고 떨어졌잖아요. 맞고 떨어진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공부가 되시니까 이제 차트를 보세요. 지금 이 구간에서 지난해 2월 달 2월, 그다음 3월, 4월이죠. 여기서 계속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27,000원대 라인이죠. 저항을 받다가 이날 6월 13일 날 이 저항을 이탈을 하면서 밑으로 빠졌죠. 이랬던 자리, 여기서 저항을 3번이나 받았던 자리에서 의미가 있는 자리였죠. 그 자리에서 오늘 저항을 받은 겁니다.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이탈을 하고 나서 그 지지가 이제 저항대로 작용한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저항을 받으면서 좀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격적인 전략을 드리자면 최근에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상승한 점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좋은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지금 눌림이 왔죠. 눌리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래가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구간에서 5일선 지지를 받았다가 오늘은 5일선이 깨졌죠. 이런 구간에서는 제가 볼 때는 22,500원, 22,500원도 중요한 라인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았던 자리를 뚫어준 자리. 이 정도 22,500원 라인에서는 지지를 받고 돌려 세워야 이제 매수가까지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2,500원을
이탈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비중을 5% 정도로 줄이셔야 돼요. 10%를 어떻게 보면은 조금 힘드실 수는 있지만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주가가 더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나중에 보시면 훨씬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아, 네.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네. 네, 다행이네요. 시청자분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또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생방송 중에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전화번호 026007-833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전화 상담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상담할 수 있는 기회로 열려 있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 종목명, 매수가, 비중, 사연 담아서 전화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전화가 조금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셔도 톡방 상담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톡방 상담입니다. 지금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종목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 1,000원과 그리고 또 2,000원대 계좌를 분할하셔서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비중 상당히 크네요. 50% 담으셨고요. 오늘 종가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388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6% 좀 크게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요. 비중이 좀 많이 커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상당히 많이 밀려있는 상황인데 이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또 좀 접근하기가 어려우셨을 텐데 또 계좌를 분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멘토님께 고민 한번 상담 부탁드려 볼게요. 사실 바이오주의 동전주 음. 참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는 네.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 하이 리스크 속에서 하이 리턴을 기대하셨을 텐데 조금 고민이 많아 보이시는 시청자분인데요. 멘토님의 진단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상담이요? 전화 상담, 맞아요. 네. 전화 상담 아니었죠. 방금 전화 상담을 해서. 아쉽긴 하죠. 처음에 매수를 하셨을 때는 동전주가 아니셨을 것 같은데 동전주가 되어버렸죠. 사실 이 종목이. 지난해 10월에 이제 에이프로젠 제약이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를 이제 흡수 합병을 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한번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뭐 크게 뭐 이렇다 할 이슈가 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렘데시비르라는 이제 관련주로 묶여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제 관련주였죠. 이제 트럼프가 코로나 확진 이후에 투약했다는 소식의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었는데 이랬던 부분 이후에는 사실 뭐 이렇다 할 이슈나 뭐 호재성 뉴스가 지금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리고 1,000원대와 2,000원대의 계좌가 분할이 되어 있으신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뭐 반반씩 들어가셨다고 보시면 25%, 25%인데 최근에 주가가 300원대잖아요. 사실 지금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손절을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정도로 손실이 굉장히 크실 거기 때문에 일단은 3월 13일 날 저점을 찍고 조금 돌려 세우고 있긴 한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일단 거래량 자체가 너무 작아요. 어떤 종목이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이제 살아나야 되는데 네. 거래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 종목을 보는데 무조건 좋은 얘기로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굉장히 그렇게 긍정적인 아직 그런 주가 흐름은 아니고요. 하지만 3월 13일 날 그 만들어진 저점이 어느 정도 좀 저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격 전략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계좌가 1,000원대와 2,000원대가 분리가 돼 있으시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땐 뭐 어떠한 대응을 사실 지금 하기는 되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비중도 많으시니까 사실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종목이 추가 매수를 할 정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추가 매수라는 거는 추가 매수를 해도 될 종목에 추가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땐 추가 매수를 할 종목이다라고까지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반등을 했을 때는 지금 600원대와 700원대까지는 반등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
뭐 하락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시간적으로 꽤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일단은 이 종목들은 조금 두면서 어차피 지금 제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니까 제가 여기서 어떠한 확실한 솔루션을 드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제가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 종목을 저한테 한 번씩 계속 얘기를 해주신다면 노란톡방에서 제가 그 상황에 맞게 좀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는 게 가장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노란톡방 안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기회 오늘 열려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면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3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30분 안에 함께 하셔야지 노란톡방 안에서 전략과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멘토님께서는요. 노란톡방 안에서 단기 수익주, 단타 종목도 함께 잡아주고 계시니까요. 내 계좌에 아직 수익률 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상담 우리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종묘라는 종목인데요. 7,620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은 그래도 3% 담으셨고요. 이 농업 관련주인 것 같은데 오늘 종가 상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시아 종묘 3,610원으로 거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거의 지금 뭐 반절 정도 내려와 있는 것 같은데 비중이 3%이긴 하지만 많이 빠져서 조금 속상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멘토님께 진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아시아 종묘 자체 구축한 쇼핑몰에서 사실 그 통해서 씨앗 뭐 판매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긴 해요. 네. 그래서 뭐 씨앗 구매부터 작물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맞춤형 그런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이제 새로운 농업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다는 기사가 뭐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좀 출시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시장의 이 종목의 트리거로 좀 작용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죠. 지금 뭐 3,000원대인데 10월 31일 지난해 10월 30일 날 저점을 찍고 이제 그 이후에는 그래도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증은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상황에서 조금 급등을 하려면 사실 어떤 이슈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아시아 종묘의 그 재무를 보면 사실 지난해 사실 손실이 났죠. 지난해 손실이 났기 때문에 올해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농업 플랫폼 개발을 이제 하면서 올해 어떤 트리거 적용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점은 굉장히 잘 다지고 있어요. 지금 3,000원 정도가 이제 이 주식의 이 종목의 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7,62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한 그런 추세가 반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3%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농업 플랫폼이 어느 정도 이제 다가와지고 계속 이슈화가 된다. 이럴 때 제가 볼 때는 뭐 동일 비중으로 뭐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반등이 왔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3,000원대 라인을 뚫지 않으면 일단은 조금 관망을 비중이 크지 않으시니까 좀 뭐 기다리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홀딩을 하시고 농업 플랫폼 관련해서 뭔가 이슈가 나왔을 때 우리가 같이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좀 좋을 것 같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행히 그래도 비중이 3%로 크지가 않으시니까 일단은 좀 홀딩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이슈가 떠오를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멘토님과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또 전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이현민 멘토님의 종목 상담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내 계좌 속의 고민들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도 생방송 중에 열려 있습니다. 026007-8339번 전화 주시면 방송 중에 또 전화 상담으로도 종목 상담해드리니까요. 지금 빠르게 방송 중에 참여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매수가 17만 원이시고요. 비중은 40%, 좀 많이
담으셨습니다. 네. 오늘 먼저 종가 상황 살펴보면요. 오늘 15만 9천 원에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그래도 6% 가까이 오늘 좀 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라와 주면서 그래도 네. 빨간불을 켜내긴 했지만 매수가 대비해서는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비중이 맞아요. 40%나 되는 만큼 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멘토님께 진단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 올라왔을 때 아직 내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것만큼 답답한 네. 게 또 없거든요. 또 내일 시장도 올라줄지도 의문이고요. 자, 우선은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 멘토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어떻게 보면 바닥을 좀 잘 다지고 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많이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저점을 지난해 어느 정도 이제 13만 원대에 찍고 나서 사실 뭐 반등을 하긴 했지만 다시 빠졌죠. 다시 빠지는 모습인데 어느 정도 바닥을 13만 원대에서 조금 확인을 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죠. 서정진 회장이 이제 다시 경영권에 이제 복귀를 한다는 이런 복귀를 했죠 지금.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셀트리온 관련해서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가 좀 다시 힘을 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서정진 회장님 얘기하니까 제가 서정진 회장님은 실제로 한 2번 정도 본 적이 있거든요. 어머, 그래요? 친분이 네. 있으신가요? 친분은 1도 없고요. 그러니까 인사 정도로 했는데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제가 예전에 그 요리 쪽에 일을 했을 때가 있는데 저희 진짜요? 가게에 몇 번 오셨어가지고 굉장히 뭐 젠틀하시더라고요. 네. 다양한 일을 하셨네요. 그리고 콜라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뭐 경영권 복귀하신다는 소식에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좀 반가웠는데요. 그래서 셀트리온주들이 좀 힘을 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사실은 뭐 바이오시밀러로 돈을 좀 많이 벌었던 회사죠.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연도에 지금 실적을 보면 지난해보다 올해 실적 컨센서스가 사실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좀 돌려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격 전략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비중은 40%로 좀 많으십니다. 근데 17만 원대, 17만 원까지는 제가 볼 때는 반등을 좀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17만 원대까지 올라가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평선을 모두 뚫어줘야 됩니다. 지금 이평선이 어느 정도 저항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꽤 큰데요. 그런 이평선까지 좀 뚫어주고 17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경우에 17만 원에서는 제가 볼 때는 비중을 반 줄이세요. 제가 괜히 맨날 반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반 정도는 네. 줄이시고 나머지 20%로 셀트리온이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반등을 해서 성장을 했을 때 그랬을 때 20%로만 일단 수익 실현을 수익을 내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20%는 뭐 하시냐? 다른 좋은 종목들을 또 매수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셀트리온 한 종목에 40%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셀트리온도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갔을 때 올라간다고 이제 가정했을 경우에 17만 원대까지 가격이 왔을 때 만약에 절반을 매도를 하지 않으셨는데 주가가 다시 14만 원대까지 빠졌을 경우에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힘드시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반절을 매도를 하고 나서 현금 보유를 하고 있을 때 빠졌을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했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필히 17만 원대까지 반등했을 경우에 반절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비중으로 이제 방향성이 어느 정도 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좀 상방적으로 튼다면 홀딩을 하시면서 돌파를 어느 정도 했던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20만 원대까지는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홀딩하시면서 보시면 네. 조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전략도 이렇게 상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방송 중에 전략일 뿐 저희가 또 실시간 대응과 장중 대응은 다르다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노란색 링크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는 전략과 대응은 물론이고요. 또 우리가 실시간으로 잡을 수 있는 종목까지도 함께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수익률 챙겨가고 싶은 기회 지금 노란 톡방 안에서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20분 남았네요. 20분 안에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톡방 상담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톡방 상담 현대차네요. 현대차 매수가 18만 1,000원에 비중 20% 담고 계십니다.
같습니다. 자,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18만 3,8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매수가 대비했을 때 살짝 올라온 모습이라 아무래도 목표가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멘토님 통해서 현대차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개인적으로 좋게 봅니다. 지금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고 아이오닉 5에 이어서 지금 아이오닉 6 뭐 해외에서 호평이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앞으로의 추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 컨센서스도 지금 이제 보시면 20년도부터만 좀 짧게 볼게요. 20년도부터 21년, 22년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죠. 근데 올해는 그 역대 최대 실적을 뛰어넘는 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뭐 전망치는 전망치일 뿐이겠죠.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전망치가 하지만 나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전망이나 이런 분석을 했을 때 그래도 올해에도 조금 좋게 보고 있는 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현대차가 사실 미국이나 이런 부분들의 판매가 예전보다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주가 상승 모멘텀을 조금 더 쳐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18,300-800원에 이제 마감을 했죠. 지금 현재 주가가 어쨌든 이 가격대니까 조금 약수익이 나시고 계실 거예요. 어느 정도 지금 수익 구간이시긴 하시지만 지금 가격적인 전략을 좀 드리자면 현재 비중이 20%잖아요. 네. 지금 수익 중이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0만 원대까지는 조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자동차 산업이나 여러 부분들 봤을 때 IRA 법안이 최근에 그래도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좋은 그런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세부 지침이 발표가 됐죠. 네. 그랬을 때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비중 20%여서 지금 홀딩을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매수가를 이탈했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10%는 과감하게 덜어내셔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20%가 홀딩이지만 매수가를 이탈하고 더 빠졌을 때는 10%를 덜어내시고 나머지 10%로만 좀 끌고 가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가는 지금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만 원대까지는 우리가 조금 꾸준히 홀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어쨌든 현대차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단기적인 스탠스로 보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올해 뭐 실적 전망도 굉장히 좋다 보니까 조금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은 꼭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가격 좋습니다. 전략을 잡아주셨네요. 자, 이렇게 현대차 긍정적인 방향성 속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올바른 방향성 여러분들 체크하기 아주 쉽게 멘토님께서 방송 중에 잘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건 저희가 방송 중에는 정확한 전략을 세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실시간 대응, 장중 대응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서둘러서 QR코드 활용해서 입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방송 중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해서 링크 타고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멘토님 지금 전화 상담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의 전화 상담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종목 고민 시원하게 풀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담아서 많은 전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 멘토님께서는 히든 종목으로도 계좌 속의 고민들 수익으로 다 바꿔주고 계시는데요. 멘토님의 수익률 다시 한번 한 종목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민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화면으로 보시죠. 네, 상신 EDP로 50% 넘는 수익률 달려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텔리안 테크 17.88% 수익 보고 계시고요. SBB테크로도 26% 넘는 수익률 보유 중이십니다. KC로 25% 수익률 달려가고 계시네요. 기가 레인도 빼놓을 수 없겠죠. 12.82% 수익 보유 중이십니다. 이현민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런 수익률이 매일매일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좌 속에 채워갈 수 있는 수익률 꼭꼭 잡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 글로벌 마켓 승부사답게 우리 글로벌 이슈도 짚어봐야겠죠. 글로벌 이슈 속에 우리 증시 어떤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지수 투자 전략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글로벌 이슈.
최근에 다른 이슈, 뭐 은행권 관련해서 이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권 시장이 사실 어느 정도 안정세를 좀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유가 네. 있죠. 오펙 플러스에서 좀 갑작스럽게 감산을 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어요. 급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 전체 그런 비중에서 3.7% 정도의 비중을 감산을 했기 때문에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사실 지금 어떤 부분이 됐냐.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됐다고 이제 좀 말을 할 때는 어떤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좀 둔화가 됐었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네.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니까 그럼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이 되면 또 뭐가 될까요?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는 사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와중에 ISM 제조업 지수가 좀 부진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조금 버텨주면서 솔직히 나스닥만 조금 빠지고 나머지 뭐 다우나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네. SM 제조업 지수가 어떻게 보면 3년 그 내에 최저치를 좀 기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안 좋게 얘기하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뭐 그나마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이 부각될 수 있는 이런 우려들을 조금 완화시켜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내 증시도 오늘 뭐 그래도 강보합권 정도로 잘 마감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가 좀 전략이 중요하니까 지수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네. 코스피 지수가 지금 2,48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2,500포인트 돌파 시도를 할 것이라고 보여져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2,500포인트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해줄 경우에는 2,550포인트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점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2,550포인트까지 한 번에 가기는 힘들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00원에서 계속 빠져서 이제 1,200원대로 계속 들어와줘야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아직까지는 그러지는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2,500포인트 선에서 저항을 받으면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까지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네. 코스닥 지수도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승세에서 매도세가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차익 실현,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그 매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865포인트 정도가 되겠네요. 이 정도 포인트 선에서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글로벌 이슈 속에서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지수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이현민 멘토님께서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 또 지수에 대한 투자 전략들 더욱더 상세하게 우리 멘토님께서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멘토님의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멘토님께서는 히든 종목으로도 강력한 수익률 우리 계좌 속에 꽂아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또 꼭 잊지 말고 방송 말미에 공개되는 히든 종목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고 계시는데요. 특히나 또 우리 커리님이서 또 방송 네. 중에 종목 커리님. 상담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글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방송 중에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톡방 상담으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란톡방 안에서 멘토님께서 그렇게 또 한 분 한 분 대답을 잘 해주신다면서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이죠.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아침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침, 점심, 뭐 마감 이럴 때 굉장히 조금 뭐 활동을 많이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점심 때도 저는 맛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다 먹고 그럼요, 살자고 하는 그럼요. 일입니다. 이게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여러분들도 뭐 맛있는 거 드시면 노란톡방에 올리셔도 돼요. 네. 저도 최근에 맛있는 걸 못 먹고 있어서 안 올리는 겁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저는 무조건 올려요. 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멘토님 잘생기셨다고 또 톡방에서 아, 엠로님께서 사랑이 어.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익 청산을 할 수 있게끔 잡아드리는 전략 우리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눈에 콩깍지가 씌이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셨나 봐요. 네. 아닙니다. 뭐 살이 쪘는데도 그렇게 봐주시니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엠로님 뭐 굉장히 눈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화기애애한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의지하면서 주식 친구 만드시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수익률 든든하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 속에 우리가 챙겨볼 수 있는 유망 업종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그래도 한번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3월 31일에 이제 미국의 IRA 법안에 대한 세부 지침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분분한 이런 상태이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와 업계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서 조금 긍정적인 이런 평가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조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배터리 업체들의 경우에는 이제 2025년 전에 이제 중국 핵심 광물의 의존도를 좀 많이 줄여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완성차의 북미 최종 이제 조립 여건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은 여전히 조금 남아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배터리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이제 공정의 변화를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양극재, 음극재 이런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좀 상승세가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지금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IRA 이제 세부 안 발표는 한국 등 배터리 소재 업체들에겐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맞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제 배터리 소재 업계는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IRA 법안이 나오면서 해소가 되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전에 약간 이런 얘기가 많았죠. 뭐 2차 전지 섹터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의 재료일지 아니면 뭐 세론뉴스로 이번에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을 확인할 건지. 하지만 그 다음부터 조금 더 가주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래도 상승의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IRA로 인한 이제 불확실성 해소 때문에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는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관련주로 좀 말씀을 드릴 종목은 일단 첨보입니다. 첨보. 전자 소재, 2차 전지 소재, 의약품 소재, 정밀화학 소재를 개발하고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 이제 전해액과 전해액 첨가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해액 첨가제와 특수 전해질 양산 등 대규모 프로젝트 실적 기여, 본격화에 따른 이제 가파른 실적 회복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미국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대규모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포인트로 뽑을 수가 있는 점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전해핵을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제 말씀을 네. 드리는데요. 네. 2차 전지 그 리튬 이온 배터리에는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가 있죠. 그 안에 이제 리튬 이온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양극재와 음극재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잘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어떻게 보면 분리막이 가운데 있죠. 왜냐하면 분리막이 없으면 이제 화재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리막이 있는데 분리막 사이로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제 액체가 전해액입니다. 그래서 이 액체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조금 조정도 오는 모습이고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난해 10월 정도에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좀 올려주는 모습, 올려주고 그다음에 조금 조정받고 어느 정도 파동을 그리면서 파동을 좀 만들어주면서 저점은 계속 갱신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승세가 좀 좋았다가 이제 다시 밀리는 모습인데요. 지금 봤을 때 27만 5천 원 구간에서 최근에 이제 저항대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상승 추세로 봤을 때는 27만 5천 원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돌파를 해줬을 때는 34만 1천 원 정도까지도 열어두고 좀 볼 수 있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세 가지 포인트로 최근 어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17만 5천 원을 좀 저점으로 보시고 27만 5천 원 라인을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가 있고 상승 추세가 이어졌을 때는 34만 원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또 차전지, 또 차전지, 2차 전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뜨겁게 올라오는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첨보, 차트적인 설명까지 함께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방송 중에 짚어드린 관심 종목들 상승 힘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사이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노란색 링크 타고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QR코드 한 번으로 여러분의 계좌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요. 그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시 한번 노란톡방의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화면으로 보시죠. 이현민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네, 상신 EDP로 50% 넘는 수익률 달려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텔리안 테크로 17.88% 수익률 잡아주셨고요. SBB테크 빼놓을 수 없습니다. 멘토님의 대표 수익률 26.92% 달려가고 계십니다. KC로 25% 수익률 보유 중이시고요. 기가 레인으로도 12.82% 수익률 달려가고 계시네요. 이현민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정리해봤습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은 수익률이 정말 많고요. 보유 중인 만큼 여러분들 전략 챙겨가시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빨리 가져다 대세요. 여러분 시간 얼마 남지 않았고요. 5분 남았네요. 이제는 히든 종목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시는 기다리셨던 히든 종목인 만큼 저희가 방송 중에서 최대한 힌트와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지만 종목 명과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노란톡방 함께 하셔야지만 해당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멘토님이 준비하신 히든 종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 좀 소개를 이제 시켜드리자면 수배 전반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을 제조하고 설치하는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수원 폴란드 전력공사와 이제 협력을 해서 현지에 제3호 원전을 짓는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좀 어느 정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에서 2027년까지 독자 수출이 가능한 원전 중소기업 100곳을 육성하라고 어느 정도 지시를 했습니다. 그 안에 사실 이 종목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 점을 우리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정부에서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이제 방산 쪽도 밀어주지만 사실 원전 쪽도 계속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지난해. 근데 최근에 원전 쪽 관련주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인 이제 무바달라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한국 투자를 위해서 5월에 방한을 한다고 하죠. 하지만 이 내용에 원전도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슈가 한번 또 될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최근에 1,400원대 라인을 돌파해줬습니다. 1,400원대 라인이 그래도 비교적 좀 중요했던 이유는 밑에서 이제 좀 저항을 받았던 부분이죠. 주가가 밑에서 올라오면서 좀 저항을 받았던 부분들을 한 번에 이제 깔끔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5천억이 이상 터지면서 이제 깔끔하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슈팅이 나온 뒤에 제가 이렇게 거래가 많이 터진 뒤에 만약에 주가가 상단 위치에서 좀 버텨줄 시에는 추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 부분을 이제 대입을 시킨 부분이고 이 종목이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같이 매매를 하시더라도 장중에 조금 빨리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이 좀 매매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매매를 하시고 나서 매수를 하시고 나서 사실 아예 신경을 못 쓰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변동성이 어느 정도 지금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좋게 얘기하면 급등이 나올 수 있고 안 좋게 얘기하면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원전 관련주 또 정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꼭 챙겨보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뿐만 아니라 장중에 또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멘토님과 함께 장중에 전략 세워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노란톡방 입장하셔야 오늘의 히든 종목 3부 히든 종목 한 가지 주셨고요. 2부에서도 뿐만 아니라 또 자동차 관련주로 히든 종목 2가지 챙겨주셨거든요. 오늘의 2가지 히든 종목 모두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빠르게 찍고 입장하셔서 노란톡방 안에서 대응 전략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시간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저희 히든 종목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수익률표 확인시켜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수익률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민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상신 EDP로 50.34%, 인텔리안 테크로 17.88%, SBB테크로 26.92%, KC로 25%, 기가레인 12.82% 뿐만 아니라 AP위성으로 4차례 연속 여러분들께 수익률 안겨드리고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챙겨갈 수 있던 MDS테크로도 수익률을 끌어올려 주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섹터 중에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수익률까지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입장하세요. 네,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셔야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2가지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글로벌 마켓 승부사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이현민 멘토님 그리고 늦은 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